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모두에 나왔던 그런 얘기인데요. 정부에서는 사인을 계속 규제 쪽으로 주긴 하는데, 지금 시장 경제 상황 또는 사회적인 상황들 자체가 무조건 어떤 단순 논리로 가기에는 정말 좀 혼돈이거든요. 혼돈인데, 만약에 우리 실수요자나 투자자라고 한다면 투자 방향성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며 주의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 규제 대책 카드를 이제 만지작대고 있고 곧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기조는 그렇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경제를 잡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잡겠다고 경제까지 죽여버리면 지금 경제 성장률이 이제 2%대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을 죽여버리면 2% 유지가 안 됩니다. 이제 정권 1년 남았는데요. 그런 일은 없을 거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나치게 과열되는 지역 분야에 대해서만 이게 과열을 진정시키는 대책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단 정부에서 이제 작년, 재작년만 하더라도 규제를 풀어주면서 거래 활성화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규제 대책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정부의 대책에 대한 이제 방향 자체는 바뀌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규제가 시작은 됐고요. 그래서 정부의 규제 대책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를 내도 나는 무시하고 나홀로 투자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부의 규제를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분양권 투자만 예를 하더라도 분양권 투자는 투자할 때 굉장히 좋은 상품이죠. 계약금 10%만 내고 당첨이 되면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대출 받고 그러니까 집값이 10%만 내고 그 투자 수익을 다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반대로 생각하면 10% 밑에 숨은 90%를 생각해야 됩니다. 입주 시점까지 안 팔리게 되면 중도금 대출도 요즘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 되고 있는데 잔금, 중도금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당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게 요즘 대학생들도 분양권 투자 많이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투자라는 것은 리스크 관리는 반드시 따라야 되고요. 리스크 없는 투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분양권 투자를 하든 무슨 투자를 하든 투자를 하는 거는 좋은데 반드시 리스크 관리는 필요할 것 같고요. 정부의 규제 방향은 바뀌었다는 거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 전체적인 강력한 규제가 나와서 경제를 죽일 만큼 전면적인 부동산 대책 규제는 당장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풍선 효과라고 하죠. 강남 재건축 시장을 묻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투자 수요들이 옮겨 타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자라면 규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너무 겁을 먹고 이렇게 움츠러들기보다는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기회가 되는 지역에 그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운이 나쁘게 이렇게 물린다든지 이렇게 못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면 아파트 시장은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이제 투자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당장은 단기간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결국에는 다 회복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고요. 단 부동산 시장 정책 방향에 따라서 예의주시하면서 적절한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회복되는 건 아니죠. 지역별로 선별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핵심 프레임 지역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고요. 수도권 지역보다는 10년 전에는 거의 서울 수도권 지역이 전 지역이 다 올랐는데 지나고 나보니까 이게 표시가 나죠. 버블 세븐 지역 중에서도 강남 상구는 이미 다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뛰어넘었는데 용인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직도 회복을 못했어요. 그럼요. 10년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이미 여기서 판가름이 났습니다. 앞으로는 더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고요. 핵심 지역 중에서도 서울 중에서도 핵심 프레임 지역, 강남, 한강변 이런 좋은 지역 위주로 선별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인만 소장 얘기한 것이 바로 가치 있는 부동산입니다. 가치.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치 있는 부동산이 어떤 부동산이라 생각하십니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온 것도 좋고 황금성 좋지만 가치 있는 부동산 말이에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고요. 두 번째는 그냥 사람만 많이 모여서 되는 게 아니고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성장 기조가 세계적인 경제를 뒤덮고 있는 요즘은 일할 수 있는 일자리, 우리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었지만 흔히 예를 많이 쓴 게 디트로이트 몰락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강성 노조로 인해서 직장이 없어지니까 그 도시에 수많은 재원을 투여해서 만든 그 SO 시설들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빚더미가 되는 그런 몰락 사례 많이 봤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하여튼 저출산을 빨리 많이 나서요. 우리 중위인구를 노동 생산 인구를 많이 늘려서 일을 해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이 일을 해야 국력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힘이 없는, 정말 우리나라 국민은 누가 얘기했죠, 그게? 국민은 인류인데 제일 하류가 정치라고, 어떻게 이렇게 우리 국민한테 무력감을 주는지 정말 답답한 요즘입니다. 우리 김현 소장님은 해가기 전에 한 번 더 나와 주시도록 제가 부탁드릴 거고요. 하여튼 지금 방향성, 앞으로 대책 나왔을 때 마음가짐, 어쨌든 그런 얘기 드셨잖아요. 애니멀 스피리트라고, 야성적 충동. 그 부동산은 거의 90% 심리 게임입니다. 심리적 요인이 크기 때문에 너무 밀리지 마시고요. 그냥 원칙대로 투자, 더더군다나 요즘 같을 때 원칙대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